말입니다. 산타입니다. 오늘이 8월 19일. 이제 뭐, 여름이, 네? 예년 같으면은 여름에 막바지라고 해야 되는데, 여름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한때입니다. 최근에 근황을 말씀드리기 위해. 근황이라고 할 거 딱 할 거 없습니다. 그, 억스하고 C타입을 이렇게 컨버팅 해주는 그 유니트를 제가 중국 알리 쪽에서 몇 번 이제 시도를 했어요. 요즘 누가 국내에서 그런 걸 합니까? 해외 싼 게 많아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퀄리티 문제지. 분명히 이 워딩에는 삼성 안드로이드 폰, 뭐 갤럭시에서 억스하고 이 C타입하고 도킹해서 컨버팅이 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 어찌나 또 화가 나는지.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도통 안 되는 거야. 보스 거를 우연히 제가 이제 입수를 하게 됐어요. 2014년에 나왔던 걸 거예요, 국내에 아마. 퀵 커넥터 QC 버전인데, 소리 괜찮더라고. 제가 지금 헤드셋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뱅앤올uf스 H9i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거 이제 지금 단종됐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뱅앤올uf스 또 억스 버전으로 된 이제 유니트 버전이 하나 또 있고, 스몰 버전으로 이어인 타입 있잖아요. 이어인 타입이 하나 있고, 헤드셋 타입 있고, 그래서 QC 보스 거를 우연찮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버전은 무선이 아니잖아. 유선. 억스로 하는 게 지금은 안 나와요. 핸드폰이 전부 C 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컨버팅 해줘야 되는 유니트가 필요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고. 또, 오늘, 이제, 제 차에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데, 마이크를 끝에 단이 이제 억스예요, 실은. 그거를 C타입으로 변환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그걸 사용했었는데, 귀에 들어오는 청각이 안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봤죠. 지금 억스하고 C타입하고 해서 마이크는 될까?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되더라고. 신기하게도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제 근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한 것 같고, 말 안 듣는 몇몇 놈들이 있지만 그건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대단히 더운 바깥 날씨에 바깥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막 열사에 나. 저
정치도 그렇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그죠?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이 뭐, 딱히 속 시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일례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 변곡점이 오는 것도 없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뭐, 반도체 정도? 그죠? 반도체도 위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S사가 아마 뭐 H사 정도에서 나오는, 이런 반도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데, 잘 돼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유의미한 내용의, 그죠? 통계 자료를 들었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상당히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더라고. 그거 혹시 아시나? 반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한 그 매출이 75, 그러니까 반도체 대비 75%까지 치솟았다라는 통계더라고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생각해보면, 제가 1996년도에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사동에 있는 이제 그 극장에서, 극장에서 그 영화를 틀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는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영화를 방영하겠습니다라고 문화진흥공사인가요? 쪽 서울 쪽 제가 거기까지 포스터를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걸 포스팅 해가지고 그거를 서류에 담아서 그쵸 제출을 했었어야 돼요. 직접 가서 95년도에 96년도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문화적인 영화라든가 뭐 이런 수출이 미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척박한 어떤 산업이었죠. 수출에 대비했을 때는 어느 순간 99년 이후에 아니 98, 99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발표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변혁이 있었잖아요. 일본 문화에 대한 전격적인 수용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문화 사업에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대원칙 등의 독트린이 김대중 정부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 이상할이 많지, 대단히 그 대한민국 산업이 존재감 있는 노래부터 해서 드라마 등이 이상할이 많지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졸업하고 4학년 졸업하고 대만을 출장 갈 무렵이었는데 대장금이라는 거가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아마 나왔죠, 대장금이. 그리고 수출이 된 거는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2004년, 5년 무렵에 중국을 한번 중국을 이제 베이징 쪽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뭐 그 인기가 막 어마어마했어요. 인기가. 그래서 그냥 야 대단히 이례적이다. 오나라 오나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그런 어떤 한류의 훈풍이라는 게 심상치 않게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내용의 한국 문화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가족 문화라든가 그리고 그 자극적이지 않은 연애라든가 이런
남녀 간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동안 서양에서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과는 달리 재미도 있고 가족적이고 덜 자극적인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통한 어떤 재미가 통했던 거지, 한국 사람. 제가 뭐 김빠는 아니지만 김대중 씨를 찍긴 찍었어요. 저도 이회창 씨를 찍지 않고. 그때 그때 우리 젊은이들 정도는 그랬어요. 야, 정말 안 됐다. 그 처참한 그 여당과 독재 정부에서 살아남은 노쇠한 노인이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공산당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벌거죽죽한 그 페인트를, 본인의 이력에 의도하지 않게 뿌려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반면에 저 이회창 후보는, 탄탄대로요, 탄탄대로. 이인재라는 사람하고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가, 패하게 된 패착이 바로 그, 일본과의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그죠? 군대에서 자신이 군사 이력이 없었던 건가?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좌절할 만큼의 어떤 그 대선 후보의 이력이었던 것 같아요. 야당은 그걸 뭐 아주 그냥 상당히 부각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가 들었냐면은 대선 직전이었는데 젊은이들에 대한 이제 여론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양재동 쪽에 나하고 내 그 대학 동기 2명이서 뭐 말하는 거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가자고 하더라고, 상수.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 간의 어떤 벌어지는 지금의 정치적인 양상이 젊은 대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냥 이렇게 좌담식으로 한 8명이서 나왔어. 그때 얼마씩 5만원을 받았나? 뭐 상당히 큰 돈, 3만원을 받았나? 5만원 받았나? 그거 받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이회창 씨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런 치명적인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발표가 없다라고 그러면 아마 대선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난 이 사람들이 여당 쪽, 이회창 쪽 사람이라는 건 난 전혀 몰랐어. 내지는 정부 쪽 인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다 그쪽 사람들이더라. 근데 내 예측이 맞았어. 그냥 김대중 후보가 여지없이 그냥 됐고, 어쨌든 거기서 뿜어져나 진짜 거의는 말이죠. 보복을 하지 않았어. 그때 그분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 전 정부의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틀리게 뭐 하나회 척결이라든가 뭐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이런 게 아니었고, 당장 98년도에 있었던 뭐 금융위기라든가, 그죠? 그리고 정적이었던 그 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워워 해갖고 대통합으로 갔던 거죠. 대신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참모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인재들을 두루두루 썼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예측되는 독선들을 선제적으로 막았어요. 선제적으로 막으면서 그들이 어떤 있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태해를 입히는 거를 선제적으로 막았죠. 그 사람들은 역차별을 당한 거지. 역차별을 당한 거지. 또 김대중 후보의 많은 그 글을 권노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차별 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컨대 그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 한 분이 내가 일하던 이제 호텔에서 그날 저녁이었는데 그 자기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3층에 이제 그 한옥 방에 모였던 거지. 거기 콜이 와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와, 가운데는 그 좌장으로 그 김상현 의원이 딱 앉아 있고, 김상현 법무장관. 그 측근에는 온갖 똥파리들이 쫙 몰려 있는 거지. 그때는 방에 담배를 폈어요. 담배를 막 거의 무슨 뭐 너구리 잡나 너구리. 신발은 막 넘쳐나고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낸 소외된 지역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권력의 칼날이잖아요. 김상현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법무부 장관. 이 눈으로 여의도에서 직접 봤는데, 어찌됐든 오랜만에 마이크 시험도 할 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획기적인 산업구도라든가 의식개혁이 이제는 뭐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못해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주말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주간 일기를 쓰거든요. 매일 쓰지는 못해요, 일기를. 다만 이제 주간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라든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난 거,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 인상 깊었던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쭉 봐왔던 동영상 중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썸머리 하는 걸로 해갖고 A5 용지 정도, 반절지 정도 되는 데다가 이렇게 써서 기록을 하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쌓여가는데 데이터가 내 나름대로는 그런 아카이브가 있어서 한 줄을 이렇게 정리하는 아주 차분한 시간이 돼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한 4,000원 정도 되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3시간을 어떻게 내 개인적인 향연을 벌이는 거지. 정말 향연이에요. 뭐 짧은 단편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 같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나만의 어떤 그 장소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 얘기를 참고를 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찾으셔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뭐 월 일기도 좋고 주 일기도 좋고 뭐 하루 매일매일 쓰는 일기도 좋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기록을, 사실 주 일기나 월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매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메모를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이제 몸에 완전히 익혀 10년 전부터 이제 메모를 하고 있는데
그 메모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핸드폰 어플에 입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에. 너무 잘 돼 있어. 예. 주간에 일어나는 이런 메모를 어떤 이런 백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추출해내가지고 이런 거를 쓰는 거지. 그런 게 저한테 굉장한 자양분이 되고 있어요, 인생에. 일단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 날씨도 덥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예, 이상입니다. 예, 30도 넘는 열사의 여름에 제 방송을 몇 분이 보시던 간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속뜻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는 잘 됐었는데. 이상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